나는 그날 아침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 메시지를 보았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만나? 그녀는 출장 중이야. 그 메시지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보낸 것이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니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냥 내 가슴이 조용히 찢어지는 느낌뿐. 너 같은 여자는 결혼할 가치가 없어. 남편이 나중에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8년을 함께 살았고 나는 그의 커리어를 위해 내 꿈을 포기했다.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집안일을 도맡았으며 심지어 그의 가족 행사에서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배신이었다. 친구는 내 고백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그 말은 칼처럼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가치가 없다니. 나는 정말 그럴까? 그날 이후 나는 웃었다. 출근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심지어 그들과 마주칠 때도 속으로는 피가 끓었지만 표면은 차갑게 유지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으니까. 즉시 폭발하면 그들은 나를 미친 여자로 치부하고 사회는 나를 동정할 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테니까. 서울의 이 바쁜 도시에서 사람들은 스캔들을 잊기 쉽다. 나는 기다렸다. 매일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메시지를 캡처하며 그들의 일상을 관찰했다. 남편은 변호사, 친구는 PR 전문가. 그들은 똑똑했다. 하지만 나는 더 똑똑해질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분노였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왜 나일까? 내가 부족했나? 그러나 곧 그 생각이 변했다. 그들은 나를 이용했다. 남편은 내 지지로 성공했고 친구는 내 신뢰를 받고 올라섰다. 임랭은 나를 지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복수를 위해. 하지만 복수는 감정적이지 않았다. 계획이었다. 나는 도서관에서 법률 서적을 빌려 읽기 시작했다. 이혼 소송, 명예훼손, 재산 분할. 사회가 정한 규칙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첫 번째 단계, 증거 수집. 나는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작고 은밀한 것들. 그들은 여전히 우리 집을 이용했다. 내가 출장 중이라고 속여서. 화면에 잡힌 그들의 모습은 역겹지만 유용했다. 나는 그 영상을 백업하고 변호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들의 약점을 더 파악하기 위해. 남편은 회사에서 불륜을 숨기려 애썼다. 친구는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했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옳은가?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 했고 나는 그냥 생존하려 한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산다. 나도 그랬다. 이제 그 가면 뒤에 칼을 숨길 차례였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살아라.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려라. 그 말은 나를 지탱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었다. 인간성. 어쩌면. 약 3개월 후 첫 번째 움직임. 나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어때? 만나서 이야기할까? 그녀는 동의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물었다. 너와 내 남편, 언제부터였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똑똑했다. 무슨 소리야? 착각이야. 나는 웃었다. 증거가 있어. 그녀는 당황했지만 곧 반격했다. 내가 증거를 공개하면 너도 망할 거야. 사회에서 그 말은 맞았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이혼하자. 그는 놀랐지만 곧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좋아. 재산은 반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그의 웃음이 멈췄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복수의 시작을.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내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그들은 반격했다. 남편은 자신의 변호사 팀을 동원해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우울증이 있어? 증거는 조작된 거야. 친구는 PR을 이용해 소문을 퍼뜨렸다. 소셜미디어에 피해자 로서의 이미지를 올렸다. 서울의 커뮤니티에서 나에 대한 험담이 돌기 시작했다. 그 여자, 질투심 많아. 나는 그걸 예상했다. 하지만 아팠다. 밤마다 혼자 앉아 그 댓글들을 읽으며 내 안의 분노가 더 커졌다. 나는 참았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조금씩 제출했다. 영상 클립, 메시지 로그.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며 나는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복수인가? 그냥 법적 절차일 뿐.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그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야 했다. 두 번째 단계, 사회적 고립. 나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에게 익명으로 팁을 보냈다. 그의 불륜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됐어요. 증거는 없었지만 소문은 퍼졌다. 그의 상사는 그를 불러 경고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나에게 화를 냈다. 내가 한 짓이야.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소리? 그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친구에 대해서는 더 교묘했다. 그녀는 PR 회사에서 일했다. 나는 그녀의 클라이언트 목록을 알아냈다. 과거 메시지에서. 한 클라이언트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그녀가 경쟁사와 불륜 중이에요. 조심하세요. 물론 증거는 조작되지 않았다. 그냥 사실을 왜곡한 정도? 그녀의 계약이 취소됐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너 미쳤어. 왜 그래?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너희가 시작했잖아.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내 눈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였다. 이 과정에서 내 마음이 더 변했다. 처음에는 도두했다. 이게 너무 잔인한가?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다.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 했고 나는 그냥 균형을 맞추는 거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 도시에서 성공은 이미지다. 나는 그 이미지를 부숴버릴 거야. 매일 일기장에 썼다. 오늘 그들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 그 글은 나를 안정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미러 속 내 모습이 낯설어졌다. 이게 나인가? 약 6개월 후 소송이 진행 중에 남편이 나에게 제안했다. 합의하자. 재산 반, 그리고 끝내. 나는 거절했다. 아니, 내 커리어도 가져갈 거야.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는 친구와 함께 나를 설득하려 했다. 카페에서 셋이 만났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과거는 잊자. 나는 웃었다. 과거가 너희를 파괴할 거야.의 그 말 후 나는 증거를 더 공개했다. 그의 회사에 직접 보냈다. 그는 해고됐다. 이제 그들은 약해졌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이 복수가 나를 소비하고 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그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웃으며, 울며. 나는 깨어나서 생각했다. 계속할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이 나를 죽였으니까. 이제 소리가 날 차례였다. 남편이 해고된 후 그는 술에 빠졌다. 친구는 PR 업계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 단계, 감정적 조작. 나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서 이야기할까? 아직 사랑해. 그는 동요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지쳐 보였다. 미안해. 실수였어. 나는 눈물을 흘렸다. 가짜로. 용서할게. 하지만 그녀를 버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 대화는 녹음됐다. 나는 그걸 친구에게 보냈다. 그가 너를 버렸어. 그녀는 분노했다. 그들은 싸우기 시작했다. 서로를 비난하며.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의 게시물이 사라졌다. 관계가 무너지는 걸 보며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메스꺼웠다. 이게 복수인가? 그들을 서로에게 돌리는 거? 내 마음이 더 뒤틀렸다. 도두가 커졌다.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게 끝나면 나는 뭐가 될까? 빈 껍데기. 하지만 계속했다. 사회가 가르친 대로. 약자는 짓밟힌다. 나는 강해져야 했다. 서울의 고층 빌딩을 보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약점을 더 파고들기. 친구가 새 직장을 구하려 할 때 나는 개입했다. 그녀의 과거 클라이언트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 불륜으로 유명해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떨어졌다. 그녀가 나에게 왔다. 제발 그만해. 눈물이 흘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나에게 한 대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사랑했어.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사랑. 그건 핑계였다. 남편은 이제 빚에 쫓겼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잃을까 봐 그는 나에게 애원했다. 합의하자. 나는 반이라고 했다. 대신 그의 가족에게 증거를 보냈다. 그의 어머니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나를 저주했다. 너 괴물이야. 그 말은 맞을지도.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들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이 단계에서 내 인간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했다. 그들은 너 변했어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살아남기 위해. 하지만 혼자일 때 울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복수가 나를 구할까? 아니, 그냥 파괴할 뿐.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고통이 내 연료였다. 약 9개월 후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남편은 새 직장을 찾지 못했고 친구는 우울증에 빠졌다. 나는 소송에서 승리했다. 재산 대부분을 가져갔다. 하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더 해야 했다. 그들의 삶을 영원히 망치기. 나는 생각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 법적 함정. 나는 남편의 과거 세금 탈루를 파헤쳤다. 회사에서 한 일,
증거를 세무서에 익명 제보했다. 그는 조사를 받았다. 벌금과 형사소송.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내가 한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증거가 없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친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그녀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증거는 충분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패소했다.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그녀는 파산 직전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미워했다. 내가 조작한 대로. 내 마음은 이제 차가웠다. 도두는 사라졌다. 대신 냉정한 계산만. 서울의 겨울 바람처럼. 나는 매일 계획을 업데이트했다.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그들은 똑똑했지만 이제 약해졌다.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남편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서. 나는 방문했다. 그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왜 나를 파괴해?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먼저 했으니까. 그는 울었다. 그 모습에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공허뿐.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친구들은 나를 피했다. 가족은 걱정했다. 너 괜찮아? 나는 네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밤에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나인가? 복수의 노예? 약 1년 후 그들은 바닥을 쳤다. 남편은 감옥에 갈 뻔했다. 친구는 해외로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쫓았다. 그녀의 새 삶을 망치기 위해. 익명으로 그녀의 새 고용주에게 팁을 보냈다. 그녀는 다시 실직했다.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도 잃었다. 내 영혼을. 복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멈춰야 할까? 아니, 아직. 5번째 단계, 최종 타격. 나는 남편의 과거 비리를 언론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기사가 나왔다. 유명 변호사, 불륜과 탈세 스캔들, 그의 이름이 망가졌다. 사회에서 영원히. 그는 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너 승리했어. 만족해? 친구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패배한 채 나는 그녀를 만났다. 왜 그랬어? 그녀는 물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라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늦었다. 내 마음은 이제 깨졌다. 습관이 됐다. 나는 매일 그들의 고통을 상상하며 살았다. 하지만 동시에 피곤했다. 이게 끝인가? 서울의 봄에 나는 혼자 산책했다. 꽃이 피지만 내 마음은 메말라. 복수가 나를 구했나? 아니, 그냥 변화시켰다. 그들은 이제 그림자처럼 살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는 빈 것. 마지막 단계, 반성. 하지만 반성은 없었다. 그냥 계속됐다. 남편은 결국 해외로 도망쳤고 친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더 강해진 채. 하지만 밤에 나는 생각한다. 이게 옳았나? 그들의 삶을 파괴한 대가로 내 삶은? 정말 승리한 건 누구일까?